해석학 1 11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4절과 4.5절에 있는 연속 문제를 좀 일부 골라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는 유니폼 컨티뉴티에 대한 얘기랑 컴팩트 셋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4.4.2에 2번 문제를 보면 fx가 x분의 1이고 얘가 0,1에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저는 그냥 연속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0,1에서 연속인 거는 알고 있고, 그러면 그게 유니폼 컨티뉴이티까지 잘 확장이 되냐 하는 문제인데, 우선은 상황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0 근처에서는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리고 1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문제가 안 생기고,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 원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0 때문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을 것 같다. 0,1에서 그래서 이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데 왜 그런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레를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xn을 n분의 2, yn을 n분의 1 정도로 잡으면은, 그럼 이제 이렇게 잡은 것도 좀 더 0 근처로 가는 거에서 잡아야겠죠.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xn과 yn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은 얘는 n분의 1이어서 이제 0으로 가는데 fxn 빼기 fyn을 해보면 얘는 n이죠, 그렇죠? 2분의 n이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0 때문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얘기해 줄 수가 있고, b에 있는 거는 gx가 루트 x제곱 더하기 1인데 0,1에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좀 이게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0과 1에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없죠, 그렇죠?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이상한 상황도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한 거를 이제 보이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열린 구간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컴팩트 셋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0,1이라는 열린 구간에서 정의가 된 거를 닫힌 구간으로 확장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얘가 저는 0,1에서 연속인 거는 맞는데, 만약에 우리가 얘를 닫힌 구간 0,1에서도 연속이 되게끔 확장해 줄 수가 있으면, 확장할 수 있다면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확장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확장하는 함수를 대문자 gx라고 적어보면, 우선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루트 x제곱 더하기 1로 주면 되고, 근데 0일 때랑 1일 때만 우리가 함수값을 잘 주면 될 것 같은데 잘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x가 0일 때 여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에다 0 넣으면 1이고, x가 1일 때 이거 넣으면 루트 2니까 이렇게 gx를 정의하고 나면 얘는 g는 0,1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연속이니까 컴팩트 셋에서 연속이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죠. 그래서 여기 0,1이라는 구간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전체에서 큰 구간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면은 줄여서도 당연히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겠죠. 그래서 g는 0,1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고,
그럼 이제 열린 구간으로 줄여도 g는 0,1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합니다. 그래서 얘도 뭐 당연한 얘기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꼼꼼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4.4.3도 문제를 봐보면 그래서 문제 4.4.3에서는 fx가 x제곱분의 1인데 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대요. 어디에서? 1, 무한대에서. 근데 어디에서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안 되냐면 0 근처에서 0,1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지 않음을 보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지 않은 쪽을 봐보면 0은 포함하고 1은 포함하지 않는 요 구간에서 이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지 않은 거를 보여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이제 0 근처에서 문제가 될 거니까 0 근처에서 문제가 될 거니까 뭐 xn을 뭐 n분의 1,yn을 뭐 2n분의 1 정도로 고르면 그러면은 xn 빼기 그리고 얘가 여기 안에 구간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xn 빼기yn은 2n분의 1이고 0으로 가지만 fxn과 fyn의 차이를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3n 제곱이 돼서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거 x가 1보다 클 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은데 아까처럼 얘가 컴팩트 셋으로 뭔가 좀 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얘는 뭐 컴팩트로 뭐 만들고 이런 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이미 왜냐면 언바운디드니까 유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짜 델타를 좀 잘 잡아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구간 안에 있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에 대해서 x-y가 델타보다 작을 때 x제곱분의 1 빼기 y제곱분의 1을 그러니까 에프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요 델타를 잘 찾아줄 수 있는가에 대한 건데 저것도 이제 우리가 잘 계산해야 되는 거는 이 x제곱 빼기 y제곱분의 1을 잘 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x제곱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 절대값 x 마이너스 y는 이제 우리한테 좋은 항이고 이제 앞에 있는 애를 좀 잘 컨트롤 해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거를 살펴보면 어차피 x, y 전부 다 양수니까 얘는 뭐 x제곱 y제곱분의 x 더하기 y고 그러면 이제 쟤네가 이제 쪼개보면은 x y제곱분의 1 더하기 x 제곱 y 분의 1이 돼요. 근데 마침 우리가 갖고 있는 x, y들이 전부 다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니까 얘네가 전부 다 1보다 작거나 같고 얘도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가 뭐보다 작을 거냐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y보다 작아서 얘가 2델타가 엡실론이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가 2분의 엡실론으로 골라주면은 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거를 보일 때에는 우리가 뭐 진짜로 뭐 델타를 잘 잡아도 당연히 괜찮고 뭐 아니면은 뭐 아까 열린 구간에서 얘를 뭐 컴팩트 셋으로 잘 확장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면은 뭐 또 그렇게 해도 괜찮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7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4.4.7을) 보면은 fx가 루트 x인데 얘가 uniformly continuous on 0부터 무한대에서 uniformly continuous 하대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 0에서 무한대까지인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왜냐면 x분의 1도 뭐 아까 봤던 뭐 0에서 1 사이에서 0으로 갈 때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안 됐죠. 그럼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닌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뭐 y는 x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얘는 이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죠, 그렇죠? 얘도 똑같이 무한대로 가긴 하는데 괜찮아요. 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무한대로 가긴 가는데 좀 너무 빨리 가는 애들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y는 x 정도로 가는 거 괜찮고,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거 뭐 봤냐면 x 제곱 안 됐죠, 그렇죠? y는 x 제곱 안 됐죠. 얘도 무한대로 가긴 가는데 너무 빨라서 안 됐고, 얘 괜찮고, x분의 1도 이제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제 너무 빨리 증가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아까 봤었던 예제가 그거죠, 그렇죠? x분의 1 같은 것도 안 되고, 근데 루트 x는 된대요. 그래서 왜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뭐 x와 y가 이제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y가 델타보다 작을 때 루트 x 빼기 루트 y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 델타를 잘 잡아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야 되는 게 루트 x 빼기 루트 y를 잘 계산해주면 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루트 x 더하기 루트 y분의 절대값 x-y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늘 하던 것처럼 얘를 이제 조금 1 곱하기 절대값 x-y로 바꾸면 얘를 이제 뭐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이제 어떤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면은 끝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도 0 근처로 가면은 이면은 좋아요. 근데 xy가 0 근처에서는 얘가 눌리지가 않아요. 얘가 어떤 숫자로 눌러줄 수가 없어요. 바운디드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간을 쪼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0 근처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xy가 0일 때 이제 계산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계산상으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쪼개요. 있으니 전체 구간 얘를 뭐 0부터 1까지, 뭐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좋은 부분은 뭐냐면 1부터 무한대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구간 이제 두 개로 나눴는데, 우선 두 번째 구간부터 보면 xy가 여기 1, 무한대에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xy가 둘 다 1보다 크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루트 x 더하기 루트 y분의 1이 얘네가 전부 다 2보다 크니까 얘가 2분의 1보다 작죠. 그러면은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를 우리가 2분의 1 절대값 x 마이너스 y로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2분의 1 델타를 엡실론으로 넣어서 델타를 2엡실론 정도로 놓으면은 끝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에서 xy가 0,1일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구간이 좋아졌죠. 0,1이라고 하는 게 컴팩트니까, 그럼 이제 루트 x가 0,1에서 연속이니까 0,1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까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다 끝난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구간 두 개로 쪼개서 여러분들 지금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는 0,1과 1, 무한대로 쪼개서 xy가 각각 1, 무한대에 있을 때 0,1에 있을 때 잘 됐죠, 그렇죠? xy가 1, 무한대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저 루트 x 더하기 루트 y 분의 1 얘를 우리가 잘 눌러줄 수가 있어서 계산을 했고, 만약에 xy가 둘 다 0,1에 있으면은 얘가 컴팩트 셋이니까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뭘까? 이게 증명 끝인가?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경우를 고려 안 했어요. 세 번째로 각각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하나는 0,1에 있고 다른 하나는 뭐 1, 무한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각각의 구간에서 들어 있는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얘네가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1이 여기에 있고 둘 다 여기에 있는 거 괜찮고 둘 다 여기에 있는 거 괜찮은데 이제 우리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얘네가 따로따로 있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x가 여기에 있고 y가 여기에 있고 뭐 x, y 바꾼 거는 뭐 바꿔주면은 되니까.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을 기준으로 쪼개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fx-fy를 우리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1을 더하고 빼주면 fx 빼기 1 더하기 뭐 f1 빼기 fy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x랑 1 사이에 대해서는 x도 여기에 있고 1도 여기에 있으니까 얘도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해서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 있고 f1 빼기 fy도 1이랑 y가 둘 다 여기에 있으니까 쟤도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두 개 쪼갤 때 그냥 겹치게 이렇게 1과 무한대가 이제 둘 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쪼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주고 나면은 그럼 이제 얘네가 이제 다른 구간에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커도 이제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fx가 x가 있고 뭐 x 제곱이 있고 뭐 루트 x가 있는데 무한대 쪽에서 x 괜찮고 루트 x 괜찮고 x 제곱이 안 괜찮은 거죠, 그렇죠? 네. 실수 전체에서 생각을 해보면 실수 전체에서 뭐 어떤 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냐 물어보면은 x 제곱은 안 되고 x까지 딱 되고 이제 루트 x부터는 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연습 문제는 뭐 한 요 정도로 이제 풀 텐데 나머지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을 해서 이제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4.4.9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9는 뭐 또 새로운 뭐 립시츠 펑션이란 립시츠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립시츠 함수가 뭐냐면 어떤 함수 f가 a라는 집합에서 적이 돼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얘가 립시츠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라지 m이라는 양수가 존재해서 x-y분의 fx 빼기 fy가 m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히 xy가 x랑 y가 같지 않을 때. 그래서 얘가 이거를 만족하면은 우리가 립시츠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A번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만약에 f가 립시츠면은 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집합에서. 왜 그런지 살펴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왜냐면 얘가 이미 쟤를 이제 넘겨놓고 보면 x랑 y가 다르니까 fx 빼기 fy가 m 곱하기 x-y보다 작아서 우리가 얘가 델타보다 작은 거니까 m 델타니까 엡실론으로 놓으면은 뭐 델타를 m분의 엡실론으로 잡아주면은 이제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립시츠면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는데 이제 B번에 있는 거는 역도 성립을 하냐.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면은 어떤 뭐 집합 A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면은 F가 항상 립시츠가 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립시츠가 아니면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한 함수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잘 잡으려면은 이 립시츠라는 게 뭔지 좀 떠올려 보면은 x-y분의 fx-fy면은 또 기울기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x가 y로
뭐 아니, y가 x로 이제 충분히 가까이 가면은 립시츠라는 거는 결국 좀 기울기가 유한한 거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립시츠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러프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립시츠라는 게 뭐 기하학적으로는 뭐 어떤 함수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한데 기울기가 좀 무한대로 가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루트 같은 거를 떠올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인데 발레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발레는 루트 x를 0,1에서 잡아주면은 얘는 이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죠. 저 구간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죠. 예, 립시츠가 안 되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립시츠가 아닌 거를 보여주려면 x-y분의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얘는 이제 나눠주면은 루트 x 더하기 루트 y분의 1이 항상 m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모든 x, y에 대해서 얘가 m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루트 x가 m보다 작고 루트 y도 m보다 작다인 요런 x를 생각을 해보면은 m분의 1 그러면은 루트 x 더하기 루트 y는 m분의 2보다 크고 2를 나눠주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m분의 1이고 그럼 이제 루트 x 3분의 1 얘가 m보다 커지죠. 그렇죠? 요런 되게 작은 애들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m보다 커져서 모순입니다. 그래서 루트 x는 립시츠 함수는 아닌데 뭐 얘도 이게 당연히 구간을 잘 얘기해줘야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립시츠가 아닌데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문제를 풀 때 좀 잘 고민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11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고 이제 4.4절에 있는 연습 문제는 이제 다 풀고 이제 4.5절로 넘어갈 텐데 4.4.11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topological 뭐 characterization of continuity인데 topological characterization of continuity인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G가 뭐 R에서 잘 정의가 된 애고 G는 R에서 R로 가는 함수일 때 만약에 B라는 집합이 R의 부분 집합이면은 우리가 G 인버스 B라는 애는 어떻게 하냐면 치역이 B에 들어가 있는 애들 이렇게 G 인버스 B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G가 연속이다. R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랑 O라는 집합이 열린 집합이면 이거의 인버스 또 오픈셋이 된다. 요거를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여기 뭐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토폴로지컬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연속을 얘기를 할 때는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깝고 멀다. 뭐 x랑 a가 충분히 가까울 때 gx랑 ga도 충분히 가깝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연속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거리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뭐 나중에 뭐 내년쯤에 위상수학 이런 거를 들으시면은 이제 거리도 정의할 수 없는 되게 일반화된 되게 추상화된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가깝고 멀다라는 거를 어떻게 직관적으로 딱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거리라는 함수가 정의가 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럼 멀고 가까운 거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는 연속인 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오픈셋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거의 인버스 이미지가 여전히 오픈이면은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연속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연속을 정의해보자. 뭐 x가 뭐 y에 뭐 충분히 가깝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연속성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그 전에 우리가 렘마가 하나 필요한데 어떤 렘마냐면 GA라는 집합이 B에 들어가 있으면 A가 G 인버스 B에 들어가 있다. G 인버스 B는 X가 뭐 아까처럼 GX가 B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집합이 된다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뭐 그냥 양변의 G 인버스를 똑같이 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여러분들도 조금 찝찝하죠. 네, 그래서 뭐 한쪽 방향을 이제 먼저 보이면 그럼 A가 만약에 A에 있으면 GA는 A에 있겠죠. 얘가 B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GA라는 게 B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A가 G 인버스 B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집합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A가 A에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이쪽 방향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A가 G 인버스 B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보면 하면은 우리가 GA에 있는 애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얘가 GA에 있다라는 얘기는 X를 GA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스몰 a에 대해서 집합 A에 들어있는 스몰 a에 대해서 X를 GA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애가 G 인버스 B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A가 집합 A에 들어있는데 얘가 G 인버스 B에도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X는 B에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A가 G 인버스 B에 있는데 G를 한 번 더 걸어준 거니까 X는 B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X가 GA에 있는데 X가 B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두 개가 동치죠. 그래서 우리가 요 렘마를 증명을 했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에 대한 정리에 대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첫 번째 방향부터 G가 연속이고 5라는 집합이 열린 집합이면 우리가 보일 거는 G 인버스 5가 열린 집합인 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열린 집합인 거를 보이려면은 우선 점 하나 가지고 와서 잘 넣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적당한 네이버후드를. 그래서 어떤 점 C를 하나 가지고 와요. 이렇다라는 얘기는 얘는 이제 GC가 5에 있는 거니까 근데 5라는 집합이 오픈셋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엡실론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떤 엡실론이냐면 GC의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5에 들어가는 이런 네이버후드 엡실론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G는 연속함수니까 G는 X는 C에서 연속이죠, 그렇죠? 연속함수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럼 얘가 연속함수라는 얘기는 뭐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뭐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근데 요 엡실론에 대해서 X-C가 델타보다 작으면 GX 빼기 GC가 엡실론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얘를 이제 네이버후드 입장에서 써보면은 이 표현을 그러면은 X가 C의 델타 네이버후드에 들어가 있으면 GX라는 애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엡실론 GC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어디에 있냐면 5에 들어가게끔 우리가 잡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를 엡실론으로 잡은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뭘 찾았냐면 gx가 5에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 잡았는데 그러면은 x가 c의 델타 네이버후드에 들어가 있으면은 gx가 5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g의 v 델타 c가 5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보인 렘마에 의해서 양변에 g의 인버스를 걸어줘도 되죠. 그래서 v 델타 c가 g의 인버스 5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찾은 거냐면 어떤 집합에 대해서 원소 C 하나 아무거나 가지고 왔는데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그 델타 네이버후드가 여전히 G 인버스 5에 들어가요. 이 얘기가 바로 열린 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열린 집합이 됩니다. 이제 반대 방향을 가지고 보면은 임의의 오픈셋에 대해서 G 인버스 5를 했더니 걔가 열린 집합이 여전히 되더라. 그러면 G가 연속이 된다. 요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보일 거냐면 우리가 그냥 G가 연속인 거 보이면 되니까 그냥 임의의 점 C에 대해서 연속인 거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오픈셋을 가지고 올 거냐면 V 엡실론 GC를 가지고 와요. 이제 얘가 오픈셋이니까 얘를 5라고 넣어요. 얘 오픈셋이니까 뭐 놔도 되죠. 그러면은 G 인버스 V 엡실론 GC 얘도 여전히 오픈셋이 될 겁니다. 우리 가정에 의해서 얘가 G 인버스 5죠. G 인버스 5도 오픈셋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오픈셋이니까 점 하나 가지고 와서 C라는 점 하나 가지고 와서 얘가 오픈셋이니까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여기 안에 넣어줄 수 있어요. V 델타 C를 G 인버스 5 안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이러면은 X가 만약에 V 델타 C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은 V 델타 C에 들어가 있으면은 X가 G 인버스 5에 들어가 있죠. 왜냐면 요 포함 관계에 의해서. 근데 X가 G 인버스 5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GX가 5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GX가 5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5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GC의 엡실론 네이버후드로 정의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다 풀어서 적어보면 X가 C의 델타 네이버후드에 있으면은 GX는 GC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존재한다. 이게 바로 X-C가 델타보다 작으면 GX 빼기 GC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연속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리의 개념이 없어도 열린 집합을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볼 만한 게 뭐 4.4.13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대한 연습 문제는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이제 충분할 것 같고 4.5절로 넘어가서 이 중간값 정리 얘기했었던 거 이제 그거에 대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3에 있는 거를 보면은 F가 increasing이라는 게 뭐냐면 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겁니다. F가 increasing이라는 거는 X가 Y이면 FY가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거는 만약에 F가 increasing 하면 A, B에서 increasing 하고 intermediate value property 사이값 성질이 뭔지 잘 기억나시죠?
사이값 성질을 만족하면은 f가 연속인 거를 보이래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강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인크리징인 거는 사실 연속이 아니어도 인크리징일 수 있죠. 이렇게 증가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끊어져 있어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인크리징인데 인터미디엇 밸류 프로퍼티를 가져야 되니까 이미의 요 치역에 있는 거 사이의 값을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도 이거에 대응되는 x 값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렇게 증가함수인데 이렇게 띄엄띄엄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나야 되는데 인크리징 하고 있으니까 이제 증가하긴 하는데 이렇게 점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연속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맞는 얘기죠. 내가 맞는 얘기인데 요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f가 여기 닫힌 공간 a, b에서 연속인 거 보이면 되니까 그냥 c라는 점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속인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c에서 연속인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양끝점은 상관없죠, 그렇죠? 왜냐면 양끝점에 있으면은 뭐 어차피 뭐 괜찮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양끝점이 아닌 내부에서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내부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이죠. 뭐 사실 연속은 아니긴 한데 이제 그림을 편의상 이제 그려보면은 A, B가 이렇게 있고 C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에서 연속인 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x-c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fc가 엡실론보다 작다. 요거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다 풀어서 적어보면 x가 c-델타보다 뭐 요 사이에 있으면 fx는 뭐 요거를 만족한다. 요거를 이제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FA랑 FC랑 비교해보면 얘가 인크리징이니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FC가 FA랑 같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로 FC가 스트릭트하게 크거나. 만약에 FC가 FA랑 같다라는 얘기는 그럼 거기 사이에 있는 애들도 전부 다 같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요 양끝점이 같으니까 인크리징 하려면은 값이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fx랑 뭐 fa랑 뭐 fc랑 전부 다 같아야 돼요. 모든 x 요 사이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fx 빼기 fc가 0이 돼 버렸으니까 이건 이미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됐고, 그다음에 얘가 스트릭트하게 이제 크니까 우리가 요 사이에 있는 어떤 l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와요. l이 요 fa랑 fc라는 숫자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인터미디엇 밸류 프로퍼티에 의해서 이면 IVP를 항상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에 의해 함수값이 L인 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x1이 A랑 C 사이에 존재하는데 어떤 x1이냐면 fx1이 L인 점이 존재해요. 근데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A랑 C가 여기에 있고 x1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x를 저 안에 있는 거 x1과 C 안에 있는 애를 가지고 오면 fx1, fx, fc가 성립하죠, 그렇죠? 근데 fx1은 L이고 fc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fc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L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L을 fc 빼기 엡실론으로 놔요. 으로 놓으면 이쪽은 뭐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면 다 되니까, 그러면은 fc 빼기 엡실론 fx fc 플러스 엡실론이 돼서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놓을 수
있는지가 문제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못 놓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L이 저 FA보다는 크고 FC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얘를 FC-엡실론으로 뭐 이쪽은 문제 없죠. 얘는 당연히 엡실론만큼 뺐으니까 FC보다 작을 텐데 FA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죠? 이때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그래서 FA가 FC 빼기 엡실론이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 FA가 사실 이렇게 돼도 되죠. FA가 FC 빼기 엡실론보다 스트릭트하게 크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L이 저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사이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요때는 만약에 이거라면은 x1을 a로 골라주면 됩니다. 왜냐면 fx는 뭐 fc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고 fa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죠. 그래서 fc는 뭐 당연히 fc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고 fa를 아까 뭐라 그랬냐면 fc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면 문제가 생긴다라 그랬는데 그냥 x1을 a로 골라주면 이 상황에서는 fc 마이너스 엡실론 fx fc 플러스 엡실론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c에 대해서 연속인 거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반대 방향도 이제 마찬가지니까 반대 방향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크리징인데 인터미디엇 밸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으면은 연속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IVP가 되게 강력한 거죠, 그렇죠? 되게 인크리징밖에 안 되는 함수에다가 IVP를 주니까 연속 함수라는 되게 좋은 함수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6도 보면 4.5.6에서는 f가 0,1에서 정의된 연속함수이고 f0이랑 f1이랑 같대요. A번에서는 어떤 xy가 존재한다. 어떤 거냐면 s랑 y 차이가 2분의 1이면서 fx랑 fy의 값이 같아지는 이런 게 존재한다. 이거를 보이래요. 그래서 편의상 뭐 둘 중에 하나를 큰 거로 잡아도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x가 y가 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y가 x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y-x가 2분의 1이면 2분의 1이면서 fx랑 fy가 같은 거. 그러니까 얘는 fx랑 fx 플러스 2분의 1이 같아질 수가 있는가, 이런 x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연스러운 이제 후보는 이제 gx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fx에서 fx 플러스 2분의 1을 뺀 걸로 정의합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서 정의가 될 거냐면 f 안에는 0에서 1까지밖에 안 되니까 여기 2분의 1씩 더해줬으니까 0,2분의 1에서 잘 정의가 되고 연속이겠죠. 연속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g 2분의 1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f 2분의 1 빼기 f1이고 g 0을 생각을 해보면 f 0 빼기 f 2분의 1입니다. 근데 얘네 둘은 f1을 f 2분의 1을 잠깐만 뭐 a라고 얘 말고 얘를 뭐 a, 얘를 b라고 놔보면 얘는 a-b고 f0랑 f1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b-a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부호가 달라요.
그리고 뭐 둘 중에 어떤 게 양수고 어떤 게 음수인지는 모르겠는데 부호가 달라요. 그러면은 부호가 다르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gx는 0과 2분의 1에서 gx는 0이 되는 해가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제 얘가 0이 되는 해죠. 이런 거를 잘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뭐 B번, C번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5.7에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는 닫힌 구간 0,1에서 연속이고 치역도 0,1에 있대요. 그래서 F는 0,1에서 0,1로 가는 어떤 연속 함수고, 그랬을 때 F는 픽스트 포인트를 하나 갖는다라는 것을 보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x가 0,1에 존재하는데 어떤 거냐면 fx가 x가 되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이래요. 뭐 이거는 사실 뭐 고등학교 때에도 많이 비슷한 문제를 많이 다뤘었죠. 아까처럼 새로운 함수를 도입을 할 건데 fx 빼기 x로 가지고 오면은 좋겠죠. 그러면은 g0을 생각해 보면 얘는 f0이고 g1을 생각해 보면은 f1 빼기 1이 됩니다. 근데 f0은 치역에 있으니까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특별히 0보다 크거나 같고, F1도 0과 1 사이에 있는데 1을 빼줬으니까 얘는 특별하게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는 괜찮은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얘가 0이 될 수도 있는 게 문제죠. 그렇죠? 만약에 F0이 0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거 F1이 1이었다? 이제 요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F0이 0이면은 이미 그 자체로 우리가 지금 찾았죠. 그렇죠? fx가 x가 되는 거 찾았고 f1이 1이라면은 이미 찾았어요. 이미 f1이 1이 되는 거 우리가 찾고자 하는 픽스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미 얘네들은 찾았으니까 이제 이 경우는 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크고 스트릭트하게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도 돼서 우리는 어떤 0,1에 있는 gx가 0이 되는 애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fx가 x가 되는 애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4.4절과 4.5절에 있는 연습 문제를 몇 개 풀어봤는데 제가 뭐 다 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낼 것도 조금 남겨놔야 되고, 또 제가 너무 다 풀면은 여러분들 뭐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다 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거긴 하지만 이 문제 푸는 거에 대한 거를 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좀 해보셨으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듣고 뭐 받아 적고 하면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